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 얘기인데요. 이 민주당 얘기는 좀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얘기인데, 그러나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피지기라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자유우파 대한민국에 정말 야권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분석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친문 강경파, 이제 갑자기 친문 강경파가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이 대선 보선 이후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후로 이건 아니네. 친문 강경파들이 이제 이건 아니네. 친문 강경파들이 이게 아주 그냥 철천지 아주 철벽성이었지만 철옹성이었지만 이 철옹성이 허물어지고 있네. 이제 허물어지고 있음을 감지를 다 하고 있죠. 친문 강경파가 발악하면 할수록, 문재인 결사옹이자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어차피 언론에서도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친문 강경파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딱 둘이가 있습니다. 당정청이라면은 청와대는 친문 강경의 본산이니까 뭐 그거 다 치더라도 보십시오. 당 송영길이가 친문 강경파를 갖다 살살 긁어내고 있습니다. 자, 김부겸 총리로 지명된 사람도 친문하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친문 강경파 거리를 두는 이야기를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송영길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비주류, 다시 말해 친문 강경파를 기용 안 했습니다. 비주류 박완주를 기력했습니다. 김부겸은 뭐라고 했냐면 질문에, 거기 청문회 질문에서 조국 문자 폭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싫다 이거야. 지금 과거 같으면 그런 말 했다는 반쯤 죽어나죠. 정치 못하죠. 근데 지금은 이미 친문 강경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몸짓이 보입니다. 떠밀려 가려고 하지 않아도 떠밀려 가야 하는 썰물. 이 운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권력이라는 것. 여권 내 권력 지형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 그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조국이가 이제는 목이 약간 숙여진 그런 말을 합니다. 혜택 입은 점을 반성한다 하면서 몸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이 권력 지형 자체가 변화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후보자가 연일 민주당 내 친문 강경파 확실한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정의 간판인 두 사람이 친조국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강경파들의 입지가 더 이제 이 사람들이 표현이 거리를 둠으로써 친조국 성향이 노골적으로 강했던 이 친문 강경파가 점점 더 서야 할 자리를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송영길 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에 삼선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고, 그 다음에 집권여당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핵심 요직의 친문 진영과 거리가 먼 박 의원을 발탁함으로써 어떤 친문과의 거리감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원내대표 경선 당시에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성역 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해가지고 열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 등 격한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정책위원회 의장에 임명된 박완주 의원입니다. 이 사람을 바로 송영길이가 딱 정책의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이건 뭐냐, 맞붙겠다 이겁니다. 맞붙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이런 사람들은 친문 강경파 중에서 초강경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포위된 송 대표가 이제는 비주류 인사들을 전진 배치시켜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강경파들하고 거리 좀 두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준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이 송 대표가 임명한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비서실장 또 대변인 등도 친문 색채가 아주 옅은 비주류 계통들이 인사들입니다. 행정부를 책임지게 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어제 청문회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젊은 층에 상처를 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상처를 줬다는 건 뭡니까? 잘못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친문 강경파는 다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수 검찰 개혁 했던 이 친문 강경파들의 그 의식을 지금 깨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김부겸 후보자는 강경파 의원들이 옹호하고 있는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니다 하고 잘라서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뭐 때문에 생겼겠습니까?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 때문에 여권 내 권력지형이 변화하고 있었다는 바로 그런 분석을 낼 수가 있죠. 선거 패배로 인해 가지고 친문 진영이 2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수습 차원에서 송 대표하고 김 후보자가 여권의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인데 여기에 집권 4년 차인 청와대가 과거처럼 전국 주도권을 쥐려고 해도 질 수가 없다는 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절대 질 수가 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썰물이지 밀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밀물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제 썰물이다. 안 가려 몸부림쳐도 밀려 떠내려가야 하는 썰물의 슬픔을 맛봐야 하는 그 마지막 장, 소위 레임덕에 지금 얹혀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이 비문계통인 송 대표가 앞으로 청와대를 이끌고 가지 않겠느냐. 청와대를 안 끌리려고 그래도 딱 잡고 끌어가는, 안 따라와? 안 따라올 거야? 라는 식으로 충분히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송 대표하고 이 김 후보자 행보가 결국은 친문 진영 전체가 아닌 일부 친조국 의원들을 겨냥을 해서 이런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총체적으로 자기가 이 난국 국민들로부터 소위 이러한 친문 강경파라는 그 속에 매몰돼 있었다는 앞으로 어떠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친문 강경파들의 나는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외치는 함성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국이가 느닷없이 페이스북에다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을 반성한다 하고 공개적으로 몸을 낮춘 것도 이런 여권 기류, 여기서 목을 뻣뻣하겠다는 잘못하면 그 뻣뻣한 목이 또 다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한 발짝 고개를 숙이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바로 여권의 지금 강성 친문에 대한 저항 기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친조국 강경파 진영이 고립되는 현상 이제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 이제 친문 강경파의 그 좋은 시절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 한계는 내년 대선 끝입니다. 대선 딱 끝나고 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은 친문 강성들은 꼬리 없이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정권은 또다시 강성 친무로서 국가 발전이라든가 국가 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국가를 퇴행시킨 그런 사람들 찾아 또 나설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역사 전번의 법칙에 따라서 진화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 기어코 야권 단일화를 시켜서 지금 야권에는 지금 대선 주자들이 훌륭한 주자들이 꽤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같이 경선에 투영해서 한 사람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재건하는, 지난 4년 동안 피폐해진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정말 멋들어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되고 또 성장되고 또 우리의 국가 안보가 굳건한 한미동맹에서 잘 지켜지고 강해지는 강국 대한민국,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로 내년 선거 정권 교체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